오늘 김양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국장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 빈소를 찾을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작았다. 이런 점도 사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거기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김정은이 거기 가서 울었으니까 단순 사고일 수 있다. 이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나요? 예? 그 김양건과 그 김정은은 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김양건의 부인 보고 이모라고 부른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김정은의 생모가 고영인데 고영이가 상당히 힘들 때 이 김양건의 부인이 고영이를 상당히 좀 많이 도와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김정은은 김양건의 부인에 대해서 이모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보니까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이 3대 세습을 할 때 나름대로 이 개국공신이죠. 개국공신 같은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한 건 사실이거든요. 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김양건이라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이 외교하고 그렇죠. 또 그 아버지 김정일 때도 지금 대남 사업도 총책을 맡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앉아 세습해가지고 할 때도 김양건 씨가 쭉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측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사고가 아니라 암살이라는 이야기도 뭐 이런 추정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각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부모도 근데 죽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음모설이 나오는 근데 저도 이제 암살의 배우는 김정은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 김정은이 김양건을 제거하려면 충분히 그냥 없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숙청하면 되지. 저렇게 교통사고를 위장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암살을 한다면은 뭐 김정은의 이제 밑에 있는 다른 이제 뭐 강경파들이 자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사고를 위장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가 뭐 굳이 암살을 꾸며가지고 이 사람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그렇게까지 할 그게 생각이 암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런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숙청과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북한군 간부라든지 북한군 지도층 내에서 북한 지도층 내에서 이탈 현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더 이상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2016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 2016년에서 김정은이 공포정치 쪽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암살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말씀하시죠. 차도 살인이 될 가능성도 있고. 예. 근데 이상하게 그 트럭하고 그렇게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새벽 아닙니까?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는데 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강 도로에서도 교통과속을 하기 때문에 사고 나면 크게 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북한에서 교통사고는 그렇게 흔한 사고는 아니라고 봐지는 부분이고 또 그 새벽에 그렇게 내려오면서 뭐 음주를 했다든가 뭐 이런 정황이 있으면 또 이야기가 다를 텐데. 예. 지금요, 저희 제작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선 후퇴설, 이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보도는,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왔다라는 소식,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럼요. 아니, 우리 프로그램 시청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안합니다. 참, 제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요. 근데 다시 이제 김양건 이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암살을 사실 믿고 있는 분들도 꽤 되기는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누구를 사주를 시켜서 그렇게 차도 살인을 했을 경우도 있지만은 내부의 권력 헤게모니가 아무래도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런 근거로 인해서 내부 헤게모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로부터 암살을 당하지 않았냐. 예. 이런 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김양건 이분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제 청와대 방문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방문했을 때 이분이 청와대 본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경호실에서 나와서 경호를 합니다. 신원 검색을 합니다. 신원 검색을 하는데 핸드폰을 다 반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핸드폰 반납하고 들어가서 이제 여자 경호원이 있어서 김양건 씨한테 물었습니다. 핸드폰 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서
핸드폰은 뭐 없기도 했겠습니다. 손을 이래 내밀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손전하니까. 핸드폰 달라고 손을 내밀 그런 그 기억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게 이제 구조적 측면하고 임무적 측면을 봐야 되는데 구조적 측면이라는 것은 김양근 씨가 죽고 난 다음에 북한의 대남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이제 임무적 측면에서는 김양근 이 존재 자체가 워낙에 대남 선전 전략 분야로서 상당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만한 역량과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 정책적 부분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지금 암살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짙은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김양근 비서가 사고사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우리나라의 대북 전문가들은 앞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다. 왜냐하면 김양근 이 비서가 나름대로 대남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그 좀 말이 통하는 상대였는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이 정권적 차원에서 이 암살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군부의 강경 목소리, 예를 들면 지금 대남 도발 총책인 김영철 정찰 총국장 이런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 가면 지금 김양근의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 그 후임 포스트에 누가 올라올 것인가를 보면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김양근 이 장례위원회의 최용해 지금 얼마 전에 숙청당했다는 최용해가 지금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최용해가 지금 대남 이 총책이 되느냐. 그 부분보다는 그 사람보다는 제 생각에 원동현 지금 그 김양근 씨 바로 밑에 있는 이 나름대로 이 원동현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지금 이제 남북 간의 대화의 상당히 좀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만약 올라온다면 나름대로 가면 이 사건의 나름 배우가 조금 드러나겠죠. 지금요, 누가 이 그러니까 후임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와 중요 인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와 북한의 자동차 대수와 북한에서 주요 인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비교해보면 이거는 거의 진짜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사실 외국에서 이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제가 꼽아보니까 7, 8건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자주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고위직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 먹고 밤에 이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김정은 내지는 김정일의 이 호화별장 특각에서 술 먹고 하는데 그때는 올 때는 기사를 대동하지 말고 본인이 몰고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돌아갈 때 차를 몰고 갈 때 그 북한에도 교통 단속원들이 있는데 216 그러니까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니까 216 간판이 달린 거는 잡지를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 체크가 안 되는 근데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의주 갔다 오는 거 기사가 있었고 술도 먹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용순 비서 대남당당 비서였죠. 김용순 비서가 죽었을 때라든지 리재강 조직지 1부부장이 죽었을 때라든지 이게 전부 그 주요 인사들이 다 교통사고예요. 전부 다가 교통사고로 거의 다 사고를 당했으니까 이게 자꾸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 주요 인사 사망 원인 1위는 교통사고다. 제가 그러는데 자 어쨌든 북한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